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넷, 이파위, 심지어 염혜선까지 빠진 상황에서 정관장은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고 팀 전력의 절반이 사라진 상태로는 견디기 힘들었다. 첫 세트 중반부터 흐름은 완전히 끊겼고 두 번째 세트는 사실상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다. 공격도, 수비도, 연결 플레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감독은 끝까지 흐름을 되살릴 수 없었다. 반면 흥국생명은 살아났다. 부상으로 2승 5패까지 떨어졌던 팀은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격은 폭발했고 중앙 라인은 살아났으며 세터 운영도 안정되면서 요시하라 감독은 2라운드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정관장의 현실과 흥국생명이 단숨에 팀 분위기를 바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첫 세트를 보면 정관장이 완전히 밀린 상황은 아니었다. 제넷도 없고 이파위도 없으며 세터조차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정관장은 초반까지 버텼다. 부상과 결장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놀랍게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 중반까지 흥국생명과의 점수차를 근소하게 유지했다. 스코어는 16대 14, 정관장이 먼저 리드를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경기는 싸울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이후 경기는 마치 스위치가 한 번에 꺼진 듯 세트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들의 연속이었다. 흐름을 1차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동시에 붕괴했고 연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유지되지 못했던 불안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점수는 순식간에 16대 14에서 16대 21로 벌어지며 무려 7점 연속 실점이 나왔다. 이 구간은 사실상 첫 세트 전체 내용을 집약한 붕괴 지점이었다. 반면 흥국생명은 이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레베카는 첫 세트에서만 7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완전히 장악했고 김다은, 김수지, 박민지, 피치 역시 골고루 득점에 기여하며 단일 루트가 아닌 다방향 공격 패턴을 만들어냈다. 공이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으면서 정관장 팀의 수비는 한 줄로 버틸 틈조차 없이 계속 흔들렸다. 그 결과 흥국생명은 공이 넘어오는 즉시 점수를 쌓으며 시원한 득점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 흥국생명의 첫 세트 공격 성공률은 무려 46%에 달했다. 반면 정관장은 겨우 29%에 그쳤고 이 시점에서 이미 경기 상황은 완전히 벌어졌다. 흥국의 리시브와 연결은 안정감을 찾으면서 다양한 세트가 가능해졌고 공격이 곧 득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반대로 정관장은 리듬이 깨지고 공격 라인이 단조로워지며 득점이 나오지 않아 상대 역습을 허용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특히 제넷과 위파위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선수에게 공격 부담이 지나치게 몰리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선우가 4점, 정호영이 3점, 곽선옥이 2점을 기록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팀의 결단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세트 중반 이후로는 한 번도 흐름을 되찾지 못했다. 세터 김채나가 돌아왔음에도 팀 전체의 템포와 연결은 여전히 정상과 거리가 멀었다. 그 결과 첫 세트는 25대 16이라는 점수만 보면 단순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기 중반까지 살아있던 흐름이 한순간에 무너진 세트였다. 흥국생명은 20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격차를 끝까지 벌렸고 정관장은 후반부에서 구조적 문제가 뚜렷이 드러나면서 무기력하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세트는 더 참담했다. 첫 세트에서는 정관장이 경기 중반까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는 그런 흐름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점수는 25대 14. 세트 전체가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흥국생명은 첫 세트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 레베카는 첫 세트와 마찬가지로 7점을 올리며 상대 수비를 완전히 흔들었고 김수지는 중앙에서 4점을 보태며 안전하게 중심을 잡았다. 여기에 피치의 움직임과 최은지의 득점이 겹치면서 공격 루트가 더욱 다양해졌다.
흥국생명은 어느 순간에도 막히는 기색 없이 세트를 주도했다. 리시브, 세트, 연결,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 배구가 바로 여기 있었다. 반면 정관장은 두 번째 세트에서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였다. 고이진 감독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세터 최서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는 단순히 세터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선우가 혼자 5점을 올리며 체면을 살리긴 했지만 정호영은 단 2점, 특히 곽선옥은 공격 성공률 19%에 그쳐 팀 공격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박여름, 전다빈 등 신인 선수들이 조금씩 투입됐지만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결은 흔들리고 마무리는 불안했으며 수비는 연속 실점 상황에서 계속 무너졌다. 가장 큰 문제는 실수였다. 정관장은 두 번째 세트에서 총 12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막히면서 실책이 쌓였고 점수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흥국생명은 꾸준히 점수를 쌓아가는 동안 정관장은 스스로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특히 두 번째 세트는 기술과 전술의 차이보다는 준비된 팀과 준비되지 않은 팀, 흐름을 탄 팀과 흐름을 잃은 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구간이었다. 흥국생명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정관장은 조급함에 쫓기고 있었다. 흥국생명은 다양한 패턴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정관장은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흥국생명의 득점 루트는 점점 확장되는 반면 정관장은 한쪽으로 점점 집중됐다. 결국 두 번째 세트는 점수뿐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일방적인 세트로 굳어지며 마무리됐다. 이 시점에서 이미 경기의 흐름은 흥국생명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정관장은 세트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흐름을 바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세 번째 세트는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흐름이었다. 정관장은 공격의 절반을 잃었고 세터지는 정상적인 포메이션을 구성할 수 없었다. 국내 선수들만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은 명백히 불리했고 세트가 진행될수록 그 한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초반에는 감독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보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세트가 진행될수록 연결은 다시 흔들리고 수비 라인은 집중력을 잃었으며 공격 옵션은 거의 단조로워졌다. 특히 첫 세트와 두 번째 세트 내내 득점 루트 부족이 계속되면서 정관장은 랠리 상황에서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2세트에서도 안정적인 템포를 유지했다. 이다연이 빠졌지만 김수지와 피치가 중앙 라인을 잘 받쳐주며 흔들림을 최소화했다. 스타팅 세터 이고은이 결장했음에도 2006년생 세터 서채연은 요시하라 감독이 강조한 첫 볼을 공격으로 연결하는 패스 정확도를 끝까지 유지했다. 세트 운영이 초중반부터 안정되면서 레베카를 중심으로 한 다방향 공격이 살아났고 흐름을 바꾸기 어려워했던 정관장과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졌다. 결국 흥국생명은 세 번째 세트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내주지 않고 정관장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관장은 끝까지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팀 전력이 떨어졌을 때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완패가 아니라 전력 격차가 누적된 팀의 현실과 이기 속에서도 반격을 노리는 팀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준 경기였다. 흥국생명에게는 반전의 출발점이었지만 정관장에게는 견디기 힘든 가혹한 현실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